안녕하세요.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통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우리는 광복 4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49주년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영광이고 축복이기도 한데요. 광복 4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에서는 광복을 주제로 남과 북의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쪽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재학 중인 21살 양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재학 중인 23살 현명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하고 있는 29살 김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재학 중인 이혜주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4년째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탈북대학생 장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재학 중인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와 교육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일제 36년간의 억압에서 해방된 광복 49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는 광복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탈북 대학생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광복절 하면은 이게 조국 해방의 날인데, 근데 주로 김일성의 업적을 되게 우상화해가지고 뭐 광복절이면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김일성이 이렇게 주도한 상황에서 광복절이 이루어졌다. 뭐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일본군을 몰아낸 게 김일성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중국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광복이 어떤 의미였는지 제대로 다시 알게 됐었는데,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계속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더 계신가요? 예, 저도 교과서에 기초한 그런 김일성 우상화된 항일무장 투쟁을 거쳐서 김일성이 주도하에 이렇게 일본군이 다 이렇게 나갔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었고요. 그걸 전 인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배워오다 보니까 제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게 진실인 줄 알았고, 사람들도 요즘 좀 어린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들 그걸 믿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8.15 명절이라 해봤자 딱히 제가 있을 때는 미공급 시작되고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별로 할 건 크게 없었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명절로 하는 것도 없었고, 배급이 끊기고 좀 전기도 없고, 일단 어디 가려고 해도 쪽에서는 통행증 같은 걸 좀 받아야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들 집에서 앉아서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냥 그게 아마도 그 사람들이 보내는 광복절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뭔가 광복절이면은 특이한 행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된 행사 같은 거는 없었나요? 어른들이 보면 한복을 차려입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다발 증정도 하고,
네, 영화관 앞에서 무도회 같은 춤을 추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조금 큰 의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광복절의 의미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얼마나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해서 교육하는지 탈북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의 의미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복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은 광복절을 일제시대 때 희생당한 많은 순국 열사들 덕분에 해방이 됐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김일성 덕분에 광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아무래도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라는 큰 의미도 있다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복절은 또 휴일이다 보니까 태극기 개항하고 뭐 남자친구랑 뭐 영화 보러 간다든지 휴가를 가거나 휴일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은 아무래도 휴일이니까요. 뭔가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날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휴일이라서 약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그냥 노는 날이라는 걸로 좀 인식이 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8월 15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대해서 광복절을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들 이제 배울 때 광복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과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배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15,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는 그 날짜에 대해서 좀 우리 남한 사람들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잠깐 나왔었던 그 8.15 콜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이제 제헌절이나 뭐 이런 다른 국경 기념일들보다 8월 15일에서 광복절을 좀 더 중시하고 뜻깊게 보내는 그런 날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남과 북의 대학생들의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북한 측, 그러니까 탈북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맞은 광복절이 몇 번 되시죠?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14번이나 광복절을 지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TV에서도 군인들이 행군하고 뭔가 우리 조선은 되게 굳건하다, 뭐 강하다, 예전에도 일제를 몰아냈고, 그래서 또 김일성의 예전에 그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 선전식으로 막 지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 다 국기 하나씩 개항하고 친구들이랑 뭐 놀기도 하고 아니면 못 봤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통해 광복절에 대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한반도에서 분단국가라는 민족적 비극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남과 북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 청소년들 속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도 분단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교과서 채택 당시에도 분단 역사 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기도 했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남북 간의 분단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탈북 대학생들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게 6.25가 남침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북한은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실체는 그게 아닌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이게 그 김일성이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이렇게 좀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땅굴을 파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통일될까 말까 하다가 통일이 아니라 하나가 될까 말까 하다가 그다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분단이 됐었는데 8.15도 마찬가지로 8.15도 그렇고 분단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김일성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냥 딱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재가공된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나 그리고 특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상 교육을 하니까 진실을 알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은 외부로부터 정보들이 다 차단된 나라고, 그리고 거기 북한 안에서도 정보들이 그냥 이동하긴 해도 거의 대부분 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정보들도 다 그냥 함부로 누설할 수도 없고,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분단도 처음에는 남침이라고 전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 더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뭐 저희도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똑같이 그 김일성은 그 이승만 괴뢰도당이라고 배웠었는데, 그 이승만 괴뢰도당이 쳐들어온 그 남조선 군대를 이렇게 쳐몰아낸 그 히어로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중국과 소련의 이렇게 원조를 받아서 또 그 유엔 국가도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53년 7월 27일 날을 저희는 다들 이렇게 전쟁 승리의 날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7월 27일에 대한 그런 노래도 있고요. 뭐 승리의 727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 한데, 그게 다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거지만 그게 전쟁 승리가 아니고 정전 협정이 찍힌 그 날이라고. 그런 것마저도 다 이렇게 왜곡을 해서 김일성이 그 당시에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거기서 북한에서 배웠던 거는 남조선이 이렇게 북한으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한 걸로 배웠었는데, 그때 전쟁 시기 때 김일성이 이렇게 소련이랑 그런 중국에 선을 벌려서 같이 소련이랑 중국이 이렇게 들어와서 북한을 도와서 했다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건국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렇게 두 이제 인물을 크게 굉장히 다루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가르치는지 혹시? 그렇게 크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사에서 김구의 그분의 그 성함이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영화에선가 잠깐 그 김구 선생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확실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뭐 같이 이렇게 그 항일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들었지만, 그게 막 크게 막 심하게 이렇게 김일성처럼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전 전혀 몰랐어요. 네, 왜곡된 역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왜곡됐지만 그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좀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흔히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청소년들한테 뭐 광복절이 무엇이냐, 뭐 일제시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냐, 오히려 더 묻는 일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대표들에게 남북한 분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분단에 대해서는 뭐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기보다 미국과,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배웠을 때는 구소련과 그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미국이 먼저 그 분단을 제의했고, 그리고 소련이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 얽혀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봤던 그 문제집 중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분단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6.25 전쟁과 별개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건국이 다르잖아요. 8월 15일 뭐 이렇게 다른데, 그거 보고 북한이 더 늦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에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좀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쳐다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준비를 북한은 했었고 우리도 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유엔에서 인정한 뭐 정통성 있는 국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그런 좀 이제 막 중고등학교 어린애들, 청소년애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 가끔 나오는 게 솔직히 저도 좀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안한 게 많거든요. 또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즘 애들은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분단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아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 주셨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막연하게만 느끼는 분단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런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인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끝내는 것이 곧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지만 남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리고 그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행복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10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